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저는 10월 1일 토요일 영상을 미리 찍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린 것처럼 이번 연휴에는 가족들과 지방을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새벽에 5시 40분에 필사를 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내일 새벽에 업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필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222일째입니다. 네, 지금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어서 제가 지금 기분이 좀 업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10분간 필사를 하는 것까지 아예 다 담아서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 2일, 3일 이렇게 할 거라서 좀 나눠서 지금 오후 3시 42분이거든요. 근데 이따가 저녁 때 한 번 찍고 밤에 한 번 더 찍고 이렇게 해서 3개를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네,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찍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밖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좀 보이죠? 날이 환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소리도 막 들리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간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다 썼습니다. 저는 214쪽까지 넘어갔습니다. 10월로 접어드는 거를 또 미리 이렇게 몇 시간을 앞서서 하려고 하니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아직 10월이 아닌데 10월 1일이라는 날짜를 쓰니까요. 아, 내일부터 진짜 10월이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방금 필사한 부분은 작가님이 그렇게 친구들하고 막 농담 섞인 것처럼 나는 50만 원을 이렇게 벌었는데 너희들은 2년 3년 개를 해야지 이 돈을 모을 수 있지 않느냐 막 이런 이제 농도 하시고 이제 화투판에 끼지 않고 오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50만 원 그 수표를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자 보거라 막 이렇게 잘난 척도 하시고 이제 이랬던 게 오늘 제가 새벽에 필사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시니까 아직은 이제 가족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서 되게 조용했고 박 작가님이 다시 이제 50만 원을 꺼냈대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지금 1970년대 등단을 하신 거였는데 이때 이제 박완서 작가님의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뭐 넉넉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겨우겨우 사는 정도의 살림 형편이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당장 50만 원에 이제 그 용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왜 내가 그렇게 50만 원에 집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 집에 오셔서 그 생각을 하면서 수표를 그냥 아무렇게나 서랍 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50만 원 상금이나 주지 이런 말을 하셨던 거는 실상 막 50만 원을 받으려고 막 소설을 쓴 게 아닌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거 한 커다란 그런 일을 치르고 나면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공허함인 거죠. 진짜 여기서 표현하는 그 공허함이라는 말밖에 저도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좀 허전한 거죠. 그동안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루에 막 40쪽씩 그 소설을 쓰셨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고 났는데 당선이 딱 됐고 상금도 받고 시상식도 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도 이제 시간을 보내고 이제 혼자 왔을 때 그게 밀려오는 거죠. 가족이 있었다고 하면 조금 달랐겠지만 집에 왔을 때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거를 이제 느끼신 거죠. 그리고 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거의 이제 매일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오고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이제 활자의 힘이 대단하구나 이런 것도 이제 느끼신 거죠. 그래서 별의별 편지가 다 있었대요. 그 당시에 이제 등단을 바로 하신 거였는데 마치 위대한 작가한테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시골 소녀의 동경이 담긴 그런 편지도 있었고 가정부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격려의 편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상금을 나눠 먹자고 협박 섞인 편지도 있었대요. 너무 웃기죠. 그 상금 50만 원이 큰 돈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상금을 나눠 먹고 그 사람은 뭘 해준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서운한 마음이 조금 있으셨던 게 정작 그 작품을 읽고 나목이라는 그 작품을 읽고 작가님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듣고 보내오는 편지는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이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써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서 소설을 열심히 그렇게 쓰는 그런 날들을 지나서 당선이 돼서 그 기쁨도 또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이런 허무함도 느끼게 되고 독자들로부터 편지도 받고 그래서 이게 참 이 독자와의 그런 소통이 얼마나 또 신기하셨겠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다가 내가 쓴 글이 뭐라고 그런 것들을 이런 사랑을 주실까 이런 생각도 또 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독자들의 편지를 이제 하나 둘씩 받으면서 그런데 내가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거를 좀 누군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또 없으셔가지고 약간 그런 이제 약간 그냥 아쉬운 마음 이런 거였겠죠. 그래서 이 작가님이 계속 소설을 쓸 수 있게 되는 어떤 또 계기가 있을 건데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필사하는 부분에 아마 나오겠죠. 며칠 내내 계속 얘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일련의 그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 제대로 그 맛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작가님이 소설을 써봤는데 쓰다가 말았어요. 아,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소설을 다 끝을 못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품을 못하게 되고 거기서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가 없죠. 내가 당선됐을 때 독자한테 받는 편지로 인해서 상금을 받았을 때 기쁨과 허망함이 같이 오는 이런 감정들을 또 못 느꼈을 테고, 그리고 작가님이 이렇게 독자한테 편지를 받고 또 이제 그걸 마지막 작품으로 끝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 더 깊어지는 이 소설가라는 직업적으로 소설가가 되는 이 과정은 또 겪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위대하고 위대하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되거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해봤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으려면 이런 좀 긴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222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구독자가 한 명 늘고 한 명이 또 다시 취소를 하고 구독 취소를 하고 갑자기 또 몇십 명이 늘고 또 아무 변동도 하나도 없다가 또 이렇게 늘고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지금 제가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독자가 이미 많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크리에이터들은 이런 과정들을 이미 다 겪었겠죠. 저도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기쁜 마음으로 재밌게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리는 그런 분들하고 저는 다르게 저는 또 매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필사를 어쨌든 매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좋은 글을 접하면서 저는 또 긍정의 메시지를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일희 일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낮에 이렇게 방송을 녹음하다 보니까 그 새벽에 고요한 그거랑은 또 느낌이 달라서요. 제가 코로나로 이제 그 격리되었을 때 이렇게 낮에 힘없이 필사만 해서 올렸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10월 2일자를 녹화하면서 그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만나요. 안녕.